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어떤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비싼 헬스장 등록비를 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복잡한 운동기구를 구매하셨나요? 하지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운동은 단 한 푼도 들지 않는,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운동입니다. 바로 걷기입니다. 걷기라고요? 그게 무슨 운동이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최근 의학계에서 발표된 충격적인 연구 결과들을 접하면서 저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30분 걷기만으로도 심장병 위험이 50%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또한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규칙적인 걷기가 수명을 최대 7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죠. 더 놀라운 것은 걷기가 우울증, 불안장애, 치매까지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걷기를 최고의 운동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놀라운 효과가 있는 걷기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저 발걸음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걷기가 우리 몸에 미치는 놀라운 영향과 최적의 걷기 방법까지 함께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된다는 것 다들 아시죠? 오늘 영상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된다 싶으시면 살짝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걷기가 우리 몸에 가져오는 놀라운 변화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걷기는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 몸 구석구석에 믿을 수 없는 변화를 일으킵니다. 먼저 심장과 혈관 건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걷기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심장이 반응합니다. 심장 박동이 적절히 증가하면서 혈액순환이 활발해지죠. 이때 우리 몸의 모세혈관들이 확장되면서 산소와 영양분이 전신으로 더 원활하게 전달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걷기가 혈압 관리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실제로 고혈압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매일 40분씩 걷기를 실천한 그룹은 3개월 만에 수축기 혈압이 평균 8mmHg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는 혈압약 한 알의 효과와 맞먹는 수치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몸의 근육과 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걸을 때는 우리 몸의 650개가 넘는 근육이 움직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작은 근육들까지 자극된다는 점입니다. 허벅지, 종아리는 물론이고 복근과 허리 근육까지 고르게 발달하게 되죠. 뼈 건강에도 걷기만한 운동이 없습니다. 걸을 때 발생하는 적당한 충격이 뼈를 자극해서 골밀도를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폐경 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꾸준한 걷기 운동이 골다공증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면역력 증진 효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걷기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의 NK세포가 활성화됩니다. 이 세포들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담당하는 핵심 세포들인데요. 걷기를 통해 이 세포들의 활동이 최대 50%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대사증후군 예방과 관리에도 걷기가 탁월합니다. 걷기는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시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체지방을 분해하고 근육량을 늘려주어 건강한 체중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내장지방 감소 효과입니다. 내장지방은 우리 건강의 적신호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루 40분의 걷기만으로도 내장지방이 평균 20%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호르몬 분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걷기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감소하고 대신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과 엔도르핀의 분비가 증가합니다. 이것이 바로 걷고 난 후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소화기관의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걷기는 장의 운동성을 높여 변비를 예방하고 소화효소의 분비를 촉진해 전반적인 소화 기능을 개선시킵니다. 이처럼 걷기는 우리 몸 전체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것도 특별한 기술이나 비용 없이 말이죠. 이제 가장 놀라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걷기가 우리의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최근 신경과학 연구들은 걷기가 우리 뇌에 가져오는 변화들을 하나씩 밝혀내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이 정말 놀랍습니다. 먼저 걷기가 우리 뇌의 구조 자체를 변화시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의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이상 걷기 운동을 한 사람들의 해마 크기가 평균 2% 증가했다고 합니다. 해마는 우리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실제로 커진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걷기가 치매 예방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놀랍습니다. 영국 런던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12년간의 장기 연구에서는 매일 30분 이상 걷기를 실천한 사람들의 치매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54%나 낮았다고 합니다. 이는 어떤 치매 예방약보다도 뛰어난 효과입니다. 우울증과 불안 장애에 대한 효과도 주목할 만합니다. 걷기 운동을 하면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 도파민, 엔도르핀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특히 자연 속에서 걸을 때는 이런 호르몬의 분비가 더욱 활발해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경도 우울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8주간의 규칙적인 걷기 운동 후 62%의 환자들이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집중력과 창의력 향상에도 걷기만 한 것이 없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연구진은 걸으면서 문제를 고민할 때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을 확률이 60%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실제로 스티브 잡스나 마크 주커버그와 같은 성공한 기업가들도 걸으면서 회의를 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뇌의 혈류량 증가도 중요한 효과입니다. 걷기 운동을 하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15%에서 20% 증가하는데요. 이는 뇌세포에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인지 기능이 향상되고 뇌의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뇌의 가소성, 즉 뇌가 변화하고 적응하는 능력도 걷기를 통해 향상된다는 점입니다. 걷기 운동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 분비를 촉진하고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드는 것을 돕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에도 걷기가 탁월합니다. 걷기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의 수치를 낮추고 뇌의 전두엽을 활성화시켜 감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특히 하루 일과가 끝난 후에 저녁 산책은 하루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편안한 수면을 준비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처럼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닌 우리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최고의 처방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놀라운 효과들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서는 올바른 방법으로 걷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걷기의 기본 자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를 단순하게 생각하시지만 올바른 자세로 걷지 않으면 오히려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선은 10m에서 15m 앞을 바라봅니다. 고개를 숙이고 걷는 것은 목과 어깨에 긴장을 주고 허리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깨는 자연스럽게 펴고 팔은 약 90도로 구부려 자연스럽게 흔들어 주세요. 이때 팔의 움직임은 보폭과 반대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발의 착지 순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발바닥 전체로 착지하시는데 이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발 뒤꿈치가 먼저 지면에 닿고 그 다음 발바닥 전체, 마지막으로 발가락 순서로 지면을 밟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충격이 분산되어 무릎과 발목 관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걷기의 속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강을 위한 최적의 걷기 속도는 시속 4km에서 6km입니다. 이는 100m를 약 1분에서 1분 30초 정도에 걷는 속도인데요. 숨이 약간 차면서도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정도가 적당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빠른 속도로 걸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자신의 체력에 맞춰 점진적으로 속도를 높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의 시간과 거리도 과학적으로 연구된 최적의 기준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하루 30분 이상의 걷기를 권장하고 있는데요. 이는 한 번에 채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에 10분, 점심에 10분, 저녁에 10분, 이렇게 나누어서 걸어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걷기에도 워밍업이 필요합니다. 걷기 전 5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풀어주세요. 특히 종아리와 허벅지 스트레칭은 필수입니다. 걷기 후에도 5분 정도의 마무리 스트레칭이 필요한데 이는 근육의 피로를 풀고 다음날 근육통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발 선택도 매우 중요합니다. 걷기 전용 운동화가 가장 좋지만 없다면 일반 운동화도 괜찮습니다. 다만 발볼이 넓고 쿠션이 충분한 신발을 선택하세요. 발가락이 움직일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어야 하고 뒤꿈치는 단단하게 고정되어야 합니다. 계절별 걷기 방법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여름철에는 아침 일찍이나 저녁에 걷는 것이 좋고 겨울철에는 한낮에 따뜻한 시간대를 이용하세요. 비가 오는 날에는 실내 걷기로 대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걷기의 강도를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 2주는 평지에서 천천히 걷기 시작하고
그 다음 2주는 속도를 조금 높입니다. 한 달이 지나면 가벼운 경사가 있는 코스를 추가하고 2달째부터는 계단 오르기도 포함시키세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강도를 높이면 부상 없이 운동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걷기의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걸을 때 음악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걸을 때 자신의 보폭과 맞는 리듬의 음악을 들으면 운동 지속 시간이 23%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한 걷기는 시간대에 따라 다른 효과가 있습니다. 아침 걷기는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고 다이어트에 효과적입니다. 공복에 걸으면 지방 연소 효과가 더 크죠. 점심 걷기는 식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식사 후 15분에서 20분 정도 가벼운 걷기만으로도 혈당 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녁 걷기는 하루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숙면을 돕습니다. 단, 취침 2시간 전에는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걷기는 안전한 운동이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뜨거운 한낮이나 추운 새벽은 피하세요.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실내에서 걷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무리한 목표는 금물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빠르게 걷거나 장시간 걷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걷기의 놀라운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더 대단한 운동이죠. 오늘부터라도 걷기를 시작해보세요. 특별한 도구도 비용도 필요 없는 가장 완벽한 운동입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